안녕하세요. 박PD가 간다. 박PD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인데요. 육지 박효충 대표님께서 저를 성수동 임장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변 소음이 조금 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이쪽 블럭을 위치가 어떤 것 같아요? 중개사 입장에서 위치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별로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건물가 저쪽에 더 많아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기동력을 잡을 수 있냐 못 잡느냐 그건데 빌딩이라고 일가족이 갖고 있는 건데 아버님이 사업하시면서 이걸 매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4층에 일부 사무실도 있고 동생분이 맥주 사업하시나 그런 걸 알고 있고 이 둘째 동생분이 그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걸 알고 있고 이분께서 건물 지으면 여기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억도 조금 더 비싼 금액에 이 땅을 매입해서 굉장히 좋은 자리 또 꿰차고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2,500인가에 거래됐어요. 그분한테 이거 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샀어. 박사장 내가 샀어야 되는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위에다가 철골조를 해서 우리 건물을 세운 거예요. 예약을 했어요. 다른 분이 이제 매입해서 아마 침투하려고. 역시 성수동 전문가답게 지나치는 건물 하나하나 모르는 내용이 없으셨습니다. 라는 회사에서 사업으로 지었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초기 건물. 그래서 사라가 여기서 유명히 들이 있네. 저런 감탄들. 뭐 예를 들어서 박스 있잖아요. 건너가죠. 지금부터 연무장길 임장 시작합니다. 이 건물주가 누군지 얘기하면 깜짝 놀라고.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예요? 명동? 명동에 어떤 임차인이 쓰고 있는 그 바로 그 땅 주인. 아무튼 그분 땅이고 창고처럼 생겼잖아요. 1층은 이라고 강화 유리 만드는 공장이 쓰다가 이사를 나갔어요. 결국 경기도로 쫓겨난 거고. 이 건물도 있잖아요. 풍선역 바로 앞에 빌딩 타워 알잖아요. 그 건물주. 성수동에 땅 부자가 3분 있어요. 라고 해서 이라는 회사. 세 번째가 집안이 있는데 뭐 그런 소문이지만 회장님 친구다. 쪽 카탈로그 납품은 그분이 한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 부동산이 전체 한 17개 정도 되는데 성수동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장 건물이에요. 설계까지도 다 떠났었는데 성수동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신축 안 하고 그냥 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구니 같은 거 보니까는 보통 저런 바구니 있는 회사들이 구두 회사들이 1층에 저런 데 인쇄 업체들 많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용도 변경으로 해서 분상으로 바꿔가지고 저런 팝업 매장으로 이렇게. 성수역이 출구가 양쪽 끝단에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만난 장소는 3번 출구고 여기는 1번, 2번 출구 쪽이거든. 여기가 은행이 있어가지고 은행 골목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최근에는 성수가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길이라고. 그리고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여기 감자탕 이 건물이에요. 감자탕이 성수동에서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을까요? 공장지대 작업자들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게 따뜻한 국물. 이 감자탕이 TV에도 나가면서 저도 여기서 먹어봤습니다. 감자탕? 근데 왜 연무장인가요? 사전에 드셔보면 아시겠지만도 연무장이 한번 찾아보세요. 연무장. 저도 들었는데 까먹어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여기는 주로 어떤 회사들이 있었나 그러면 구두 판매하는 회사들 플러스 구두 부자재 파는 회사들 여기가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순수하게 조그만 간의 수공업 공장들 그와 연관된 가게들 그런 식으로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소형 가게들 위주로 이 거리가 쫙 펼쳐져 있고 빈 가게도 사실상 많았죠. 그런데 넘천교 쪽에 구두 피어 부자재 파는 가게들이
거기 재개발을 하면서 서울역 정비하면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바로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원리금이 여기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1,000만 원, 한 3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됐었지. 과거에는 연무장길이 얘기하기 전에 그냥 피혁거리라고 원래 얘기했는데 활성화시켜서 계속 이슈화시켜서 피혁거리는 사라지고 연무장길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공간은 살아있고 지리는 살아있는데 업종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장, 그 다음 피혁, 그 다음에는 이런 매장들. 그리고 이 거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연무장길 쭉 해가지고 건대 위에 로데오까지. 지금도 뭐 창문을 이렇게 다 가리고 이렇게 현수막 부착해서 색다르고 느낌 있는 건물이지 정말로 저거만 떼면 그냥 공장 건물이에요. 또 까탄도 들어갑니다. 색다른 풍의 커피 매장이 여기 있었거든요. 있을 때 여기 왔었거든요. 저쪽에서부터 먼저 활성화됐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연무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먼저 활성화됐던 데가 아틀리에 길이에요. 뚝섬역 쪽에. 서울숲 쪽에 아틀리에 길이기 때문에 아틀리에랑 가까운 쪽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또 토익부가 더 빨리 활성화됐었고. 와, 건물 하나하나 히스토리를 모두 꿰고 계신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심에서 정주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매장입니다. 성수동에 와서 아마 여기 안 가본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우리 부동산 관련된 사람 입장에서 건물이 원래 인쇄 공장이 있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돌조만 남기고 기하만 사용하는 겁니다. 매장 여기는 원래 택시회사 주차장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증축을 하신 거고 이런 것도 다 인쇄 공장이었어요. 또 한 120평 정도 되는데 정규 공장이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이사이 보면 맞아요. 저런데 어떻게 근데 살지? 지금- 빨래도 있고. 서천에 한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산다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번화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 땅값이 올라가도 좋은 것도 없는 거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드디어 연무장길 끝 지점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가 연무장 끝인 거고 여기는 아틀리에랑 연무장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뚝섬역이랑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요지에 또 핫한 해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하트니오는 딱 떠올리는 거예요. 아틀리에가 분위기 띄워가지고 여기는 메인 길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한 평당 임대료가 25만원에서 한 45만원 정도 돼요. 한 평당 10평이면 250에서 450만원 정도 돼요. 술시장 가려면 배 타고 들어가야 돼.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 나룻배 같은 거. 진짜로. 블로그 찾아봐. 되게 힙해. 이면도로니까 외진되니까 그렇게 수집을 하는 거야. 아까 랑 마찬가지예요. 좀 미친놈이 저런 건물을 만들었나 저는 아직 생각하다. 공사 중인 줄 알았어요. 이면도로 해당 상권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권이 이렇게 다른 모습들하고 함께 하고 있죠. 건물은 분할 등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되기가 해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모습인데 성수동 모습. 아직도 주택들은 여기에 많이 있죠. 요 안에는. 이게 미등기 전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요. 여기도 이 카페고. 유명하고 15년 전에 초기 성수동은 이런 두부집이 굉장히 색다르고 매력적이었어. 그래서 자주 가고 점심 먹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계성이 도달하면서 더 경상도가 높은 업종으로 바뀌는 거죠. 도 유명한 거야. 제품은 그 자동차 약간 튜닝 관련된. 관계 회사 쪽에 있는 이건 유튜브에 나가야죠. 매입하는 거 우리가 한 건 아닌데 인재택이야. 인재택. 조금 더 가면 오른쪽 보이는 게 저게 빨간 덧소리 건물 주거.
여기가 대표적인 근린공원. 빨간 벽돌 보이잖아요. 알로에 하면 유명한 회사가 뭐죠? 네, 맞아요.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1층에 레스토랑이 직원 식당이었어. 15년 전에는 손님을 밥 먹으러 가면 저기 갔죠. 이탈리아 출신 셰프였거든. 지금은 뭐 저게 완전히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인가요? 저게 소유주가 누구나 그러면 여행용 가방 이거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저거를 시행을 한 거예요. 5년 전에 초기에 어떤 특이한 매장들이에요. 이것도 원래 카페였어. 원래 카페였는데 카페 하면서 매장을 대관으로 바꾸면서 초기에 명품 브랜드도 여기서 대관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바로 전에가 오토바이 사무실 겸 매장. 그 회사가 여기에 있다가 갖고 그 전에는 또 공장이었고 땅 주인이 또 누구나 그러면 성수동 3대 부자 중에 하나 에서 갖고 있는 땅. 바로 오른쪽에 또 대리석 저게 또 3대 부자 중에 하나 에서 갖고 있는 건물. 요 건물 바로 뒤에 하나 또 공장이 있어. 그것도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 에서 갖고 있는 공장. 지식산업센터인데 초기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조금 더 2세대, 3세대 좀 개선형 버전인 거죠. 나름 MD 구성을 하셔가지고 지하, 그 다음에 1층 순수하게 이제 상가로 빼고 지하에 가면 햄버거 집도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어요. 맛있어. 연무장은 워낙 큰 거로 많이 거주되다 보니까 상대도 사무실이 많이 구해질 거예요. 큰 건물들은 연무장에서 피해서 위쪽 블록, 그 다음에 연무장 아래쪽에 저 건너편에 외부에 자산소득 문화재는 바로 옆에가 그 앞에가 빌딩이라고 해서 1층에 은행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골목길 그러고 옛날에는 그 지하에 칼국수 집이 유명했었는데 거기 자주 가고 빌딩이랑 구경하고 우리 회사 히스토리 보면 계약한 거 나올 거예요.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 건물이 원래는 라고 해서 창고 건물이었어요. 건물 쪽 이란 사장님인데 좀 친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버블티 사업을 할 때 투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집 아들이었거든. 여기도 대지가 한 760평 정도 되는 건데 평소 요지에 있는 건물이었고 3층짜리 건물이어서 값어치가 굉장히 뛰어난 건물이었어요. 입지적으로 오피스 개발로 해가지고 자산운용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사무실로 신축한 거예요. 이름은 빅토리아 사무실. 과거에는 시행사의 전통적인 방식은 땅을 매입을 해서 분양용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식산업센터. 그런데 땅값이 비싸지면서 분양 자체가 힘들게 되는 거죠.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임대료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자고 한 거지, 이 전체를. 그런데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자산운용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돈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재무적 투자자도 끌어오고 은행도 끌어오고 지분 참여하면서 여기 일정 공간을 사무실 임대차로 얻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아무튼 개발의 방식이 땅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시행의 어떤 스킬들 혹은 방법들이 선진화되면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성수동 임장을 마칩니다. 저에게는 첫 임장이었는데요. 많은 내용을 들어서 기억은 다 나지 않지만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